안녕하세요. 눈뜬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더 마인드, 저자는 하와이 대저택, 출판사는 웅진지식하우스입니다. 생각해보라. 지금 당연하게 느껴지는 당신의 일상이 처음부터 익숙하고 편안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신은 지금의 일상을 획득하고 누리기 위해 과거 어느 시점엔 새로운 도전을 해야만 했다. 그때 당신은 엄청나게 두려웠지만 결국 해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금 당신의 일상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안타깝게도 사람은 한번 자리를 잡으면 정착해버린다. 정착의 사전적 정의는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아 붙박이로 있거나 머물러 있는 삶이지만 실제로 많은 이들에게 정착이란 살면서 더 이상 그 어떤 목표도 세우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부모님, 친구, 선배 등 주위를 둘러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확신하고 우리에게 주입한다.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학습해왔다. 주식은 위험해서 안 돼. 사업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정년 퇴직하고 연금 받는 인생이 최고지. 나 또한 이런 말들을 당연하다고 여기며 30년 이상을 살아왔다. 이렇게 셀프 한계를 설정해버리는 사이 실현될 수 있었던 무한한 가능성에 전혀 다른 나는 내 안에 가장 깊은 곳, 어두운 창고 어딘가에 방치된 채 잊혀버렸다. 나를 이렇게 살게 만든 이 소프트웨어는 도대체 언제부터 나를 지배하고 있었단 말인가? 과학계의 일반적인 연구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기억 상실을 겪는다. 모든 인간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7세 이전의 기억을 잃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비록 기억은 소실되었지만 바로 이 시기에 소프트웨어가 설치된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는 이후 인생의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진생물학의 선구자 브루스 립튼 박사는 인간이 7세 이전에 부모님 혹은 형제들을 관찰하면서 이 소프트웨어를 통째로 다운로드 받는다고 강조한다. 당신이 새 노트북을 샀을 때 떠올려보라. 노트북만 샀을 뿐 아니라 그 안에는 이미 윈도우라는 운영체계가 설치되어 있다. 당연히 당신이 설치한 것은 아니다. 무의식도 똑같다. 마치 새 노트북을 사면 기본으로 깔려있는 이 윈도우 프로그램처럼 인간에게도 7세 이전 무의식의 특정한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설치된다. 우리는 지금껏 각자의 무의식에 깔린 프로그램이 이끄는 대로 살아왔을 뿐이다. 지금과 다른 삶을 꿈꾸는가? 그렇다면 먼저
당신의 무의식에 어떤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지부터 들여다 보아야 한다. 행복하지 않은데 심지어 불행하거나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무의식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는 다들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당신을 조종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과감히 삭제하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무의식, 즉 마인드를 제외하고는 인생의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는 이유다. 무한한 무의식의 영역을 들여다보자. 뇌과학을 포함한 신경과학에 따르면 우리는 하루 평균 보통 5만에서 8만 개의 생각을 한다.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생각의 정확한 개수에 있지 않으므로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 5만 개라고 가정하겠다. 하루 5만 개의 생각 중 5%에 해당하는 2,500개 정도의 생각은 의식할 수 있는 것들이다. 아침에 무슨 옷을 입고 어떤 신발을 신을지, 점심에 무엇을 먹을지, 녹색등이 깜빡이는 횡단보도에 뛰어서 건널지, 다음번에 건널지, 보고서를 어떻게 쓸지 등 인식 가능한 수많은 생각이 이에 해당한다.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47,500개의 생각은 인간이 의식할 수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무의식의 세계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의 95%를 그냥 흘러보낸다. 아니, 흘러보내고 있다는 인식조차도 하지 못한다. 열흘이면 47만 개, 100일이면 470만 개, 3년이면 약 5,200만 개, 30년이면 약 5억 개의 기억을 그냥 흘러버리는 셈이다. 이렇게 말해도 크게 와닿지 않을 것이다. 100년도 더 전에 세상을 살았던 나폴레온 힐의 가르침을 빌려와 당신에게 전하고자 한다. 더 나은 삶을 욕망하라. 일단 현실적이라는 말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 30대, 40대의 나이에는 현실적으로 살아야 하나? 60대에는 꿈을 가져서는 안 되는가? 그런 건 도대체 누가 정하는 것인가? 자기계발 코치 게리 비숍이 시작의 기술에서 언급한 탁월한 비유를 떠올려 보자. 당신의 잠재력을 스펀지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다. 아주 어렸을 때 당신의 잠재력은 말랑말랑한 스펀지와 같았다. 무엇이든 흡수했고 또 내뱉었다. 그때의 당신은 수천 개의 다른 당신이 될 수 있었다. 다양한 색상의 액체들을 머금은 당신의 스폰지는 어떤 색상이라고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다채로웠고 유연했으니까. 그러다 어느 순간 더 이상 그 어떤 액체도 흡수하지 않았고 내뱉지도 않게 되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스펀지는 점차 굳어갔고 마침내 돌처럼 딱딱해졌다. 다른 삶을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꿈이라는 액체를 굳어버린 잠재력이라는 스폰지에 다시 닿게 만들어라. 지금 몇 살이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그냥 하면 된다. 그 누구도 그 어떤 법률이나 규칙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막지 않는다. 다만 당신 주변에서 수없이 안 된다고 말했을 것이고 이를 무의식에 새긴 당신 스스로 안 된다고 믿었을 뿐이다. 능력은 욕망과 함께 온다. 성공 철학의 대가 나폴레온 힐의 말이다. 더 많은 삶을 원하라. 그걸 위해 더 많은 부를 원하라. 이를 탐욕이나 세속적인 욕망으로 몰아붙일 수 없다. 그냥 인간의 본능일 뿐이다. 우리는 모두 더 많은 경험, 풍족함, 만족스러움, 행복함을 누리기 위해 세상에 태어났다. 더 적은 경험, 부족함, 불만족, 불행, 비루함을 누리고 싶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니 부디 욕망하라. 욕망이 있다면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이미 당신에게 있으니까. 여전히 이상적이고 꿈같은 말로 들리는가? 보이지도 않고 인식할 수도 없으니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그 말은 틀렸다. 믿는다라는 말은 애초에 명확히 보이는 것을 두고 쓰는 단어가 아니다. 명확히 보인다면 보인다 혹은 있다라는 단어로 표현해야 맞다. 보이면 믿는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믿는 대로 보이는 것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미래 특정 시간의 좌표에 원하던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아차려야 변화는 시작된다. 3차원의 세계에 사는 우리는 성과 면, 공간만을 인식할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T라는 시간의 축이 더해진 4차원은 우리가 볼 수도 인식할 수도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단지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간다고 여길 뿐이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수많은 과학자에 따르면 시간은 결코 흐르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는 함께 공존한다. 당신의 꿈과 원하는 삶을 담은 지도 한 장을 펼친다. 그 지도에는 시간의 좌표를 찍을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린다. 당신은 이미 그 시간에 존재하고 있다. 당신은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제한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새로운 곳을 향해 간다. 그리고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생각과 행동을 하며 한 걸음씩 힘겹게 내딛는다. 어느새 원하는 모든 삶을 이룬 채 당신은 이미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고안한 파레토의 법칙을 아는가? 이 법칙은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 중 고작 20%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파레토의 법칙은 비단 경제학이나
경영학뿐만 아니라 행정학의 조직 관리 영역이나 사회학을 비롯해 많은 삶의 영역에서 통용된다. 파레토의 법칙을 적용해보면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이 80%의 확률로 부자가 될 것이라는 점 역시 설명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96%의 확률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 책에서 내가 말하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대로 행동에 옮긴다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얕은 희망을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정말로 그렇게 된다. 이 책이 100명이 사는 세상에 출간되었다고 가정해보자. 80명은 이런 책이 세상에 있는 줄도 모르거나 알아도 관심이 없다. 진지한 관심을 두고 이 책을 읽는 사람은 20명 정도다. 이 20명 중에 다시 80%인 16명은 안타깝게도 딱 거기까지일 것이다. 관심 있게 책을 읽었다 하더라도 일단 책장에 꽂고 나면 자신도 모르게 바쁜 일상에 치여 금세 잊고 마는 것이다. 다시 20%에 해당하는 오직 4명의 사람들만 이 책의 의미를 곱씹어보고 깨달음을 얻고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옮긴다. 끝내 이들은 부와 성공을 현실로 소환해내며 인생을 바꾼다. 이 사람들의 비율은 100명 중 4명 단 4%이다. 이 부분은 통계로도 증명할 수 있다. 구글에서는 구글 트렌드라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지난 12개월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검색 빈도가 가장 높은 키워드는 100, 그 중간 정도는 50,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검색량이 없을 경우 0으로 표시된다. 내가 삶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마인드셋이라는 단어와 투자, 강아지, 웹툰, 게임 등의 키워드를 비교, 분석해 보았다. 결과는 어땠을까? 안타깝게도 강조해왔던 마인드셋에 대한 결과를 보면 처참하다. 구글 트렌드 지수가 0이니 말 다했다. 당신이 재테크에 관심이 있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에 관심이 많다고 지레 짐작할 것이다. 그러나 투자에 관심도 지수 역시 11로 처참하기는 마찬가지다. 강아지의 관심도 지수는 12로 사람들은 재테크보다 강아지에 더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 이제부터 놀라지 마시라. 웹툰의 관심도 지수는 57이며 게임은 무려 78이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웹툰을 보고 있지 않은가? 통계상으로도 확실하게 드러나 있다. 그 외 나머지 사람들은 카카오톡에 열중해 있다. 이번에는 설문조사 결과를 하나 살펴보자. 전국 성인 남녀 3,8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사는 동안 언젠가는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라고 자신있게 대답한 비율은
5.7% 정도였다. 100명 중 겨우 5명 정도만 스스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약간 그렇다라고 답변한 비율도 15.7%에 지나지 않았다. 약 80%의 사람들은 자신이 부자가 아닐 뿐더러 앞으로도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당신은 지금보다 2400배 더 대단한 사람이다. 믿을 수 없겠지만 사실이다. 도토리를 생각해보자. 도토리는 참나무 씨앗이다. 도토리는 고작 2.5cm에 불과하지만 흙에 심으면 최대 60m까지 자란다. 성인 남성의 엄지손톱만한 도토리 안에 60m에 달하는 거대한 참나무가 들어있는 셈이다. 2.5cm 크기의 도토리가 60m의 참나무가 되었다면 무려 2400배 성장한 것이다. 그런데 그 도토리를 흙에 심지 않고 책상 위에 그냥 올려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30년이 지나도 그 도토리는 여전히 2.5cm의 도토리일 뿐이다. 인간의 잠재력도 정확히 똑같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책상 위에 그저 올려둔 채 살아간다. 나는 확신한다. 모든 사람은 도토리 혹은 참나무보다 위대하다. 아니, 더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당신이라는 사람은 지금보다 최소 2400배 더 위대해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잠재력의 엄청난 힘이다. 나는 내 무의식에 리미트, 즉 한계가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 리미트가 걸려 있으면 말 그대로 일정 정도 이상으로는 올라갈 수 없으므로 인생이 바뀌는 수준의 변화도 당연히 이룰 수 없다. 중산층은 딱 중산층에 머무를 만큼만, 가난한 이들은 딱 가난한 정도에 머무를 만큼만 스스로 생각하고 딱 그 정도 능력까지만 발휘하게 된다. 에어컨에 희망 온도를 맞춰 놓으면 그 온도를 정확하게 맞춰가듯 내 무의식의 프로그램은 나를 딱 그 범위 안에서만 머무르게 만든다. 유리병 속 벼룩 실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벼룩은 일반적으로 자기 몸 크기의 100배가량 뛰어오를 수 있다. 그런데 벼룩을 유리병 속에 넣은 다음 투명한 유리 뚜껑으로 닫아 놓아 보자. 뛰어오르던 벼룩이 유리 뚜껑에 부딪힌다. 몇 번 더 부딪히고 계속 부딪히며 고통을 느낀 벼룩은 어느 순간부터는 뚜껑에 닿지 않을 만큼만 뛰어오른다.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뚜껑을 지워도 벼룩은 여전히 그 높이만큼만 뛴다는 사실이다. 벼룩이 셀프로 스스로를 유리병에 가둔 셈이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한계를 설정해버리는
셀프 한계 설정이다. 그 유리병 안에서 태어난 벼룩은 원래 자기 몸 크기에 100배를 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평생을 살아갈 것이다. 당신도 유리병 안에서 태어난 그 벼룩과 같이 셀프 한계를 지니고 있지는 않은가? 백만장자 시크릿에서 이렇게 말한다. 80%가 자신이 바라는 만큼의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80%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바라지만 안타깝게도 그중 대다수는 평생 바라는 만큼의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다. 일단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모르고 알더라도 그걸 어떻게 이뤄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사실 이는 당연하다. 모두가 성공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누구나 성공했을 테니까. 그렇지 않기에 소수만 성공을 한다. 만약 당신이 그 소수의 그룹에 속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이렇게 물어볼 것이다. 완전 포텐 터졌네.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성공한 거야? 포텐은 흔히 영어 단어 포텐셜리티를 줄여서 편히 쓰는 말로 인간의 잠재력을 뜻한다. 여기서 잠재력은 바로 무의식의 힘이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 거대한 힘이 우리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다. 유독 잠재력이 좋은 사람들이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쓰는 포텐 터졌다 혹은 포텐이 안 터졌다 라는 말에 그 해답이 있다. 잠재력이 터지거나 터지지 않았다는 표현 자체가 잠재력이 밖으로 발현되거나 발현되지 않았다는 차이만 있을 뿐 내면에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구나 지니고 있으므로 원하는 것을 이룰 힘 또한 당연히 함께 지니고 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포텐 한번 터뜨리기 힘들어 할까? 많은 저자들과 학자들은 일상의 95%는 무의식이 통제한다라고 강조한다. 인간이 하루에 떠올리는 약 5만 개의 생각 중에서 95%에 해당하는 47,500개의 생각은 당신이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다. 하루 47,500개의 이 생각들을 당신의 목표가 있는 방향으로 향하게 만들어 놓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의식은 당신에게 그저 잡념일 뿐이다. 당신이 잡념으로 취급해버린 그 생각들은 불꽃 축제에서 밤하늘에 선명하게 빛나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불꽃처럼 그렇게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렇다면 무의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과연 무의식의 내비게이션에 원하는 목적지를 다시 정확히 입력할 수 있을까? 당연하다.
무의식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은 의식에 있다. 즉, 의식을 통해서만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은 곧 무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일정한 행동을 의식적으로 해야 한다는 뜻이다. 칼 융은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삶은 정해진 대로 흘러간다. 우리는 이걸 운명이라고 부른다라고 말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방법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소리내어 말하고 손으로 적고 머릿속으로 상상하여 시각화하는 모든 행동을 포함한다. 그런데 우리의 무의식은 카카오맵이나 티맵이 아니므로 일정한 후 안내 시작 버튼을 단 한 번 누르는 것만으로는 작동하지 않는다. 버릇을 들이듯 계속 반복 입력해줘야 한다. 한 번쯤 무언가를 이룰 때까지 스스로를 속여라 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간절히 원하는 목표를 이미 이루었다고 의식적으로 당신의 무의식에 계속 말해주라는 것이다. 시멘트 벽에 스테인리스 젓가락으로 글씨를 새긴다고 생각해보라. 한 번으로는 흔적 하나 남지 않는다. 그런데 이를 매일같이 계속한다면 점차 벽에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어느 순간부터는 또렷하고 선명한 글씨가 단단히 새겨질 것이다. 당신의 목표를 무의식에 새길 때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무의식에 각인시키는 방법이다. 당신의 그 글씨는 이제 다시는 지워지지 않는다. 이렇듯 반복을 통해 정말 딱 한 번 무의식에 부와 성공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끝이다. 그때부터는 굳이 애쓸 필요도 없다. 당신의 무의식이 성공이라는 목적지로 안내할 테니까. 사람이 어떻게 매일 그렇게 반복을 하나? 나는 끈기가 약한 편인데 어떡하지? 혹시 내가 유독 강조한 매일, 계속, 반복이라는 단어를 보며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인생을 바꾸는 작업이다. 심지어 평생 할 필요도 없고 살면서 딱 한 번만 무의식의 당신의 목표를 새기면 끝이다. 또한 이 작업은 당신이 그동안 그토록 경계해왔던 리스크가 정말 하나도 없다. 살면서 어떤 선택 앞에서 망설였던 이유는 모두 리스크 때문이다. 그런데 당신의 무의식을 바꾸는 이 엄청난 작업에는 리스크가 전혀 없다. 큰 돈이 들지도 않고 건강이 상하지도 않으며 엄청난 시간이 걸리지도 않는다. 심지어 당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 에너지를 주는 일도 아니며 그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처음으로 깨달았던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그때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런 결론을 내렸다. 아니, 이 좋은 걸 안 할 이유가 없는데? 만약 우리가 여러 번 산다면 무의식이나
잠재의식 같은 것에 대해 신경 끄고 살아도 좋다. 이번 생에서는 무의식에 대해 관심 끄고 살아보니 결과가 별로였다며 다음 생에서 무의식을 바꿔보면 되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은 딱 한 번, 오로지 한 번뿐이다. 무의식을 신경 쓰지 않겠다는 생각은 두 번 다시는 없을 인생의 95%를 그냥 버리고 가겠다라는 말과 똑같다. 무엇이 당신이라는 하드웨어를 움직이게 하는가?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생각해보라. 자동차가 아니라 그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 머그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물, 컴퓨터가 아니라 그 컴퓨터를 구동시키는 운영체제인 윈도우가 중요하다. 그 차를 몰아볼 계획이 없다면 당신은 그 차를 사지 않을 테고, 세상에 물이 없다면 머그컵은 애초에 발명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윈도우가 설치되지 않은 컴퓨터는 그냥 벽돌이다.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가 존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만약 당신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거나 고통스럽고 힘든 하루를 반복하며 살고 있다면 원하는 삶은 따로 있지만 언젠가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조차 들지 않는다면 당신 삶에 지금 무엇이 빠져 있는지 생각해보라. 답은 간단하다. 그리고 꼭 기억하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포텐이 터지는 일은 절대 없다. 무의식에 훌륭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만 가능하다. 그때 비로소 당신의 잠재력이 밖으로 터져 나올 것이다. 예전에는 도대체 이런 잠재력이 어디에 숨어 있었나 싶을 만큼 놀라울 정도로 그 어떤 불꽃놀이의 불꽃보다 더 화려하고 장대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더 마인드에서 일부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좋은 책을 써주시고 편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책을 읽고 점점 더 성장해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